네, 엔카페 잉글리시 3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사의 어순, 상태, 장소, 시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을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부사의 어순 혹은 부사구의 어순은요,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리고 부사는 문장 제일 뒤에 표시해 주시는데, 그렇죠, 상태, 장소, 시간의 순서대로 영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상태, 장소, 시간은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작은 부사에서 큰 부사 순서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죠. 자, 1번. 우리는 이번 달 안에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나야 해 라는 문장인데요. 완벽하게 라는 표현은 그렇죠, perfectly 라고 표현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We have to finish this project perfectly in this month.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2번. 나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야구를 할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자, 보시면요,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 hard가 있고요, 열심히.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라는 표현인데요, 운동장에서 라는 표현은요, on the ground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표현인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그렇죠, 큰 부사가 있고 작은 부사가 있네요. 자, 보시면요, 작은 단위의 토요일 오후, 그래서 Saturday afternoon이 있고요, 이번 주 this week. 그래서 부사가 겹칠 때는, 이렇게 시간이 겹친 거나 장소가 겹치거나 이렇게 겹칠 때는 작은 부사를 먼저 표현하고 큰 부사를 나중에 표현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Saturday afternoon this week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뭐뭐 할 거야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나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야구를 할 거야를 영문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그렇죠. I will play baseball hard on the ground Saturday afternoon this week.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너는 11월에 학교에 있는 테스트를 충분히 잘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물론 주어, 동사, 목적어, 상태, 장소, 방법에 이렇게 맞춰갖고 하시면 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동사를 배울 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장을 꼬집어낼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시험을 통과다, 그러면 pass the tes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다는 can의 의미가 있죠, 조동사. 그리고요, 뭐뭐 있을 거야, 뭐뭐 할 거야, 뭐뭐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can이랑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같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제가 조동사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 문장 안에서 조동사가 두 개 겹칠 때는 두 개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온 의미, 그래서 할 수 있는 앞에 나온 의미는 준조동사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뭐 할 수 있을 거야는 will, 영어로 표현하실 때는요, will, 그렇죠, can의 의미는 준조동사로 be able to 그렇게 표현하셔야겠죠. 이 부분이 혼동되시면 조동사 파트로 다시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요, 너는 11월에 학교에 있는 테스트를 충분히 잘. 자, 충분히 잘. 자, 이 부분도 31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충분히라는 enough라는 이 단어는 유일하게 뒤에서 수식하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충분히 잘, 그래서 well enough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너는 11월에 학교에 있는 테스트를 충분히 잘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자, 시험을 통과하다, 그러면 pass the tes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물론 시간은 11월이 있고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제가 한국말로 정리를 하자면요, 너는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 테스트를
학교에 있는 11월에. 자,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You will be able to pass the test well enough in school in November.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신다면은 문장을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가지만 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렇죠. 주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죠. 그죠? 부사인데 보시면은 상태 어떤 상태죠? well enough.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왔고요. 시간이 나왔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상태, 장소가 바꿔서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이 상태라는 이 그 단어가 만약 한 단어면은 이렇게 보통 앞으로 그 짧은 내용을 앞에 표현하고 긴 거는 뒤로 표현하는데 보시다시피 상태라는 이 그 표현이 well enough로 두 단어로 형성되기 때문에 in school이랑 well enough랑 이렇게 큰 의미가 그 장소가 앞에 가든 상태가 뒤로 가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땐 두 가지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죠. 첫 번째로 지금 배웠다시피 You will be able to pass the test well enough in school in November.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장소가 앞으로 가서 You will be able to pass the test in school well enough in November.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부사끼리도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표현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 두시고요. 자, 계속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4번 볼까요? 그렇죠. 나는 이 낡은 침대에서 매일 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 자,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는요. 그러죠. comfort 그러면 편안 명사고요. comfortably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낡은 침대에서 장소가 되겠네요. 매일 밤 every night. 그래서 시간이 나올 거고요. 잠을 잘 수 없다. 자,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cannot을 표현하셔야겠네요. 그래서 I cannot sleep.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낡은 침대에서 나는 매일 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죠. 그렇죠. I cannot sleep comfortably in this old bed every nigh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5번. 조금 어떤 뭐 경제적인 용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연습하는 포인트는 저희가 배웠던 주어 동사, 목적어, 상태, 장소, 방법, 시간의 어순을 연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뭐 예를 들면 한국 경제 위기, The Korea Economic Crisis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내용들은 모르는 단어는 노트를 딱 정리를 하셨다가 그 모르는 단어들을 접하는 내용들마다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단어를 숙지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포인트는 어떤 전반적인 뼈대 어떤 그 개념 중요한 개념들을 한국말과 영어를 차이를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문장들을 보시면은 아 우리는 미래 경제 한국 위기를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막막하게 보실 게 아니라 먼저 주어, 동사 찾고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그렇죠. 부사면은 상태, 장소, 시간의 어순에서 영어 표현을 하는구나. 이 부분을 개념만 잡으시고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영어 문장은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조립하면서 외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문장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읽으셔야 되냐고요? 그렇죠. 암기를 하실 정도로 여러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지 영어 회화도 되시고 영어 표현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말도 이렇게 그래 주어 집어넣고 그래 동사는 제일 마지막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영어 또한 자유롭게 제2 외국어를 하시려면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서 많은 문장들을 숙지하고 계셔야지 자연스럽게 계속 말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 거와 말을 이렇게 표현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5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미래에 한국 경제 위기를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요. 그렇죠. prepare 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자, 한국 경제 위기는 보시다시피 the Korean economic crisis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조심스럽게 carefully. 미래는요. in the future. 그렇죠? in the futur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한국 경제 위기를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We have to prepare the Korean economic crisis carefully in the futur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6번. 우리는 내일 오후 3시에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야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좀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settle the negotiations. 그러면 협상을 성사시키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settle이라는 동사 대신 자주 사용되는 게 뭐냐면 결론 짓다. 그래서 conclude the negotiations. 그렇게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협상을 성사시키다. 오늘은 한번 저희가 문장을 볼 때 conclude라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엔요. 성공적으로 그러면요. successfully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내일 오후 3시 시간이 있네요. 그렇죠. 내일 오후 3시니까 그렇죠. 내일도 있고 오후 3시가 있죠. 그래서 오후 3시가 작은 부사가 될 거고요. 내일이 큰 부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오후 3시를 먼저 표현하시고 내일을 뒤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t 3 오후니까 p.m.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물론 내일은 tomorrow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t 3 p.m. tomorrow. 그리고 또 장소 부분인데요. 보시면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시면 사무실에서가 작은 부사고요. 강남이 큰 부사가 되겠네요. 장소예요. 그래서 at the offic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강남에 있는 in 강남.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를 영어로 표현하시면요. at the office in 강남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6번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답은요. We have to conclude the negotiations successfully at the office in Gangnam at 3 p.m. tomorrow.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7번 볼까요? 7번. 당신은 이 문제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처리하다. 그럼요? 그렇죠. deal with.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뭐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have to를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당신은 이 문제를 빠르게는요 그러죠 quickly 혹은 with rapid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1강에서 배웠는데 자 당신은 이 문제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we have to deal with this problem quickly 혹은 rapidly 혹은요 with rapid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한데 we have to deal with this problem with rapidity 혹은 we have to deal with this problem rapidly 그렇게 표현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자, 8번 너는 8월 7일에 있는 경매에서 망설이지 않고 배팅할 수 있니? 자, 배팅하다면요 bet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망설이지 않고 라는 표현은요 배웠던 부분인데 without hesitation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8월 7일에 있는 경매에서라는 표현은요 auction at the auction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는 8월 7일에 있는 경매에서 망설이지 않고 배팅할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어? 그렇죠. 가능성을 묻는 거죠. 조동사 can을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네, 답은요. Can you bet without hesitation at the auction on 7th Augus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9번인데요. 샘은 매일 열정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표현인데, 자,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라는 단어 혹시 흔한 표현인데 아시죠? passion. 그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는요. 그렇죠. 가지고는 with. 열정은요? passion. 자, 샘은 매일 열정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 샘은 영어 공부를 한다.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매일.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9번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답은요. Sam studies English with passion in the library every day.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5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좀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다양한 문장들을 한번 접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35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3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